그래서 오늘의 결론 한 줄평은 다이노 아니고 디노다. 라운드 테이블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장지에 이렇게 디노스크래프트라고 멋지게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여기 조립 설명서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동봉되어 있는 부품의 종류하고 수량, 조립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서 동봉이 되어 있고요. 이 조립을 위한 장갑이 있네요. 장갑을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장갑 같은 거 넣어준 사소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슈즈하고 스파이크까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슈즈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츠. 이렇게 구성품들을 다 꺼내고 나면 그 다음에 상판을 꺼내볼게요. 상판은 이거 블랙 색상이네요. 이거 아직 신제품 출시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먼저 상판을 보면은 상판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디노스크래프트라고 이렇게 예쁘게 각인도 되어 있고 열배출할 수 있는 가운데 구멍도 있고요. 옆에는 조립할 수 있는 이제 구멍이 있고요. 이 디노스크래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뒤에 D패널이라고 하는 요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진동을 제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조립을 할게요. 공구는 안 들어있나요? 네, 공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조립 자체는 뭐 맨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슈즈에 슈즈에 보드에 거기도거든요. 네, 익숙한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조립하고요. 그림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보면서 조립하면서 크게 헷갈리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조립을 완료했고요. 조립 난이도는 굉장히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조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요. 올라가도 되겠는데? 만들었는데 굉장히 뭐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따로 수평을 잡고는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견고하고 수평이 잘 잡혀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올라가셔도 돼요. 자, 대조사에서 대략 120kg까지 지지가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62kg입니다. 점프하셔도 돼요. 점프해도 될 것 같아요. 점프? 점프? 오, 괜찮네. 튼튼한데요? 괜찮은데? 출렁이거나 없이 아, 소리가 안 나. 뛰었는데 뭔가 출렁 괜찮네. 없고 충분히 뭐 무거운 기기들 올려놓으셔도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힘들어 지금. 제가 2명 올라가도 못할 수 있을 정도의 양습이에요. 자, 그럼 2단은 이제 봉이 있고 얘도 요 기둥은 이제 알루미늄 재질의 기둥이 있고 안쪽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꽉 차 있는 지금 이 재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이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봉도 지금 색상 상판 패널에 맞춰가지고 블랙 지금 색상으로 봉이 제작이 되어 있고 마감도 지금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으로 처리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스파이크 조립 난이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좀
똥손 분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이 하기에도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뭐 어렵거나 하진 않고요. 기존에 이제 디노스크래프트 렉들이 화이트하고 그레이 색상으로만 나오다가 좀 사용자분들이 블랙 색상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요번에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제작을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2단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2단은 설명서가 없습니다. 동일함이죠. 훔쳐갈게 1단하고 똑같이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한쪽은 평평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한쪽은 안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각도가 있는 부분을 항상 아래쪽으로 지금 조립을 하게 돼 있어요. 진동을 한 점으로 못 느끼게. 네. 각도를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동을 좀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다 계산을 해서 설계된 각도라고 합니다. 네. 2단도 조립을 완료했고요. 1단하고 마찬가지로 뭐 조립의 난이도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한 줄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단도 조립 거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앉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단에는 한번 제가 2단 상태에서 앉아보겠습니다. 양반자요. 네.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고요. 앉아도 되죠? 맞아, 앉으셔도 되죠. 90kg인데 90kg. 손 너무 90이 나와요. 93kg야, 93kg. 괜찮을까? 괜찮아요. 이제 나도 아끼죠 했는데? 네. 발대 떼셔도 돼요. 다리 겁내 길어. 일단 로드 특히 멋있겠다. 네, 일단을 쫙 한 3개 정도 깔면 이거 1단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 많아요. 네. 1단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뭐 이제 거의 최강이 아닌데. 이 상품 하나에서 이제 올릴 수 있는 제품의 무게는 최대 120kg까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제품은 뭐 올리시는데 큰 신경 안 쓰시고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발열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배출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 상판 가운데 이렇게 이제 홀을 만들어 가지고 아래쪽 기기에서 올라오는 열이 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열 배출을 좀 신경 써 가지고 또 제작을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평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렉 자체에서 좀 수평을 조절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는 또 스파이크를 조금 돌리거나 해서 수평 높이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이제 렉에 있어서의 수납 능력에 대해서는 뭐 큰 흠 잡을 데 없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꺼내서 볼 수 있고 기기들을 오랫동안 올려놓게 되면 무거운 기기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열을 계속 받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무거운 기기를 올려놨을 때 좀 휘어짐이 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무가 수축을 하면서 갈라짐이 생긴다거나 뭐 도색이 벗겨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 지금 위아래로 되어 있는 요 블랙으로 지금 코팅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정난화판이다 보니까 휘어짐이라든가 저희가 아까 렉 위에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앉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튼튼해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아래 이제 이렇게 무늬가 새겨진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렉에 있어서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넘어서는 부분인데요. 렉에서 오디오 기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잘 잡아가지고 음질의 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기능적인 부분을 이제 또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사실 나오는 렉들 중에 좀 고가의 렉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진동 흡수에 대한 얘기들이 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가의 한 단에 거의 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이제 진동 흡수를 한다고 하는 렉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 디노스크래프트 제품에서는 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마크들이 있는데 이런 마크들이 현재 들어간 패널을 D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D 패널의 이런 문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 정질과 비정질, 비정질 형태로 해서 균일하지 않게 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동을 좀 소멸을 시키는데 좀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진동의 특성, 이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이제 특성을 이용해서 각각의 뭐 제품의 이 지금 물성이 다르죠. 나무, 뭐 알루미늄, 그다음에 스파이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동을 제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품 판매 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이제 진동 측정을 해서 진동을 얼마만큼 줄여주는지 하는 그런 동영상이 같이 올라와 있어서 실제로 진동 제어에 많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스펙이라든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두런두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기랑이 참 어려운 물건인데 왜냐면 그냥 기기를 두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이템으로 보면 별 이슈가 없는데 이제 항상 렉에서 처음 나온 얘기들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야. 렉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렉은 기기 자체를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어줘요. 오디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렉의 진동 제어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렉에서 진동을 제어하려면 기기와 기기를 같은 판 위에 놓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렉들이 각각의 단을 띄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에서 발생한 진동이 다른 기기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부분이 이 이격, 이 아이솔레이션인데 그런 부분에서 렉의 부족을 보면 이 2단과 1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기 스파이크와 휴즈도 굉장히 적점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발생하는 진동이 이 기기로 타고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렉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단에 기계 하나만 놓게끔 제품을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돋보이는 거예요. 오디오를 좀 더 돋보이게, 오디오에 이만한 가치 투자를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한 이 오디오 렉을 쓰면서 갖게 된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렉이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할 수납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기를 잘 지지해주고 뭐 이런 수납하기가 쉽고 뒤에 또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빼거나 하기가 쉽고 또 열 배출이 잘 되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디노스크래프트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현재 지금 그런 진동 제어에 좀 집중돼서 나오는 이제 렉들, 특히 외국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한 단에 뭐 기본 뭐 100만 원 이상 뭐 굉장히 고가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진동 제어에 대해서 큰 얘기가 없는 그냥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일반 렉들도 가격을 봤을 때 이 디노스크래프트 렉이 한 단에 지금 가격대가 뭐 이렇게 두 단 정도 하면 대략 50만 원 내외 그 정도 제품 정도 되는데 그런 진동 제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품들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가격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런 렉들이. 그래서 반대로 고가의 그런 진동 제어 렉들은 너무 비싸고 말 그대로 그냥 수납과 디자인만 보고 구매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인데 거기에 이런 진동 제어까지 많이 신경을 써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진동 제어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하게 여기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더 좋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그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수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측면에서만 볼 때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가격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국산이라고 제작자분의 AS라든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외국산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이제 그레이랑 화이트 색상만 있었는데 오늘 이거 이제 저희가 블랙 색상 가지고 보고 있는데 화이트나 그레이 색상보다 이런 블랙 색상이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예뻐요. 옆에 목재 색깔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이게 블랙이랑 골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블랙 색상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기 올려놨을 때 집중이 굉장히 잘 된다. 네. 기계에 딱 집중도 잘 됐고 그리고 기둥도 이게 무광이라서 무광 블랙이라서 굉장히 느낌이 일단 렉은 예뻐야 일단 놨을 때 그 만족도 보여지는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집에 또 이제 와이프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렉이 뭐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한들 보여지기 이쁘지 않으면 절대 이제 허락이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쁘고 이 자작나무 느낌이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무랑 이제 고밀도 압축 종이랑 여러 가지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요즘에는 워낙 DIY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DIY 하려고 이렇게 사실 렉을 계산해 보면 지금 사실 비누 크래프트 가격이면 내가 만약에 이 만들어도 자재들을 구해서 자작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안 돼요. 이제 오디오 렉이 예쁜 게 중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예쁘기만 하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럴싸한데 오디오 렉의 본연의 기능 중에 하나인 진동 제어에 있어서 신경을 진짜 쓰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기둥이 굉장히 두꺼워서 튼튼해 보이는데 그 기둥을 보면 속이 다 비어 있어요. 가운데 그냥 얇은 봉 하나로 상판과 하판을 지지하면서 겉으로만 되게 튼튼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디노 제품의 좀 구조적인 장점을 좀 얘기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기둥이 꽉 차 있어요. 스피커 스탠드도 마찬가지고 넥도 마찬가지고 비어있으면 울림이 발생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걸로 채운다 하면 또 그 채워지는 재질에 따라서 이 재질이 울리는 그런 효과가 나와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걸 막으려면 통짜로 만들면 되는데 왜 안 만드느냐? 비싸니까. 단가가 올라가니까 안 만드는 건데 디노는 그 부분에서 과감히 투자를 한 바가 있고 이 자작나무 렉이 한때 유행을 했어요. 여러 국내 업체들에서 만들어서 나왔고 했는데 이 자작나무라는 소재가 가지는 단점이 있어요. 울림이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스피커를 만들 때 클립시라든지 요즘 나오는 뭐 오랑우탄 같은 경우에도 울림을 좋게 만드는 그런 사이즈가 있거나 박스형 스피커들에서는 자작나무를 택하지만 현대적인 소리를 만드는 스피커에서는 자작나무를 택하지를 않아요. 울림이 많이 커지면 정확한 소리를 만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일반적인 자작나무 렉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위아래에 고밀도 종이로 된 코팅을 한 거예요. 그게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자작나무로서 발생하는 그런 과도한 울림을 방지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고 이 구조 조립을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단순히 얘와 얘를 연결한 게 아니라 알루미늄이 있고 실리콘이 있고 이 코팅이 있고 자작나무가 있고 코팅이 있고 실리콘이 있고 기둥이 있는 구조예요. 모두가 다른 소재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공진이 타고 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공진이라는 거는 같은 울림을 갖고 있는 소재는 그 울림을 타고 간다는 게 공진인데 그 부분을 막아놓은 거죠. 이러한 고무 소재를 두껍게 쓰면 또 그 단점이 묻어 나오거든요. 경화되거나 네. 왜냐면 이런 고무 소재는 충격을 흡수를 하지만 결국은 뱉어내야 되는 소재예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당연히 뱉어내는데 이 부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충격을 잘 흡수하지만 튕겨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이를테면 소리에 특히 고역대에서 텁텁한 느낌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최소한의 두께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표님의 영어 이름이 디노, 그래서 디노스 크래프트. 많은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다이노 크래프트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저도 한글 써있는 거 보기 전까지는 네, 디노야 다이노야 안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라서 오늘 정확하게 디노스 크래프트인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룡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은 다이노 아니고 디노입니다.